아들아, 정신이 나갔니? MIT를 그만두고 서울대로 간다고. 내 미래를 전부 던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군대까지 가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니? 보스턴의 겨울 아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공대에서 한국으로, 그것도 군대까지 자원해서 가겠다는 아들의 결정에 김재민 씨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유망한 미래를 모두 뒤로하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MIT 최고 공대생에서 카투사 병장이 되기까지 제이슨 김, 한국명 김준호의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이슨 김은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MIT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전기공학과 컴퓨터과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으로 그의 미래는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스카우트 제의로 가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의 마음 한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실 건가요? 룸메이트 브라이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뿌리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민 2세인 제이슨에게 한국은 부모님의 이야기와 주말마다 억지로 끌려간 한인 교회, 그리고 어설픈 한국어로만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준호였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부모님은 미국에서의 적응을 위해 그의 미국식 이름을 권장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이슨 자신도 김준호라는 이름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로의 교환학생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제이슨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고 유튜브로 한국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이슨은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 오는 곳인데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맞닥뜨린 서울의 에너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지하철 노선도는 그를 압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호 씨. 서울대 국제교류 담당자가 그의 한국 이름을 부르자 제이슨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는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환학생 생활은 제이슨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이 쉽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와 기술적 혁신에 그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를 거닐며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험심을 넘어 깊은 뿌리에서 오는 친밀감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여정입니다. 김준호 씨, 이 회로도 분석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대 전기공학부 스터디 그룹에서 함께 공부하던 이태연이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여전히 한국어로 복잡한 기술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지만 이제 김준호라는 이름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제이슨은 서울 생활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관악산을 오르며 시작하는 하루,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즐기는 떡볶이, 친구들과 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이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를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기술적 역동성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오지 네트워크의 빠른 구축, 그리고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첨단 기술들이 그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선 실리콘밸리가 기술 혁신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 기술을 실제 생활에 더 완벽하게 통합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은 미국 친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이슨이 한국 생활에 더 깊이 스며들수록 그의 한국어도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조차 힘겨워했지만 이제는 복잡한 기술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발음에는 여전히 미국 억양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변 학생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의 한국어가 정말 많이 늘었네요. 친구 태연이 칭찬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그 말은 제이슨에게 의외로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 같다는 표현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그는 스스로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제이슨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MIT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대학교로 완전히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미쳤니? MIT를 포기한다고.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서 제 자신을 찾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편입 수속을 마친 제이슨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고, 이는 그가 병역 의무도 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제이슨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준호, 빨리 정신 차려. 5분 안에 집합이다. 카투사 훈련소의 고함 소리에 제이슨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어 카투사로 지원할 수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김 훈련병님은 정말 MIT에서 공부하다가 여기로 오신 겁니까? 같은 소대의 황민수가 훈련 중 잠깐의 휴식 시간에 물었습니다. 제이슨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가끔은 저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제이슨에게 이것은 단순한 병역 의무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그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여정이었고 할아버지 세대가 지켜낸 나라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카투사로서 제이슨은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중 문화적 배경은 큰 자산이 되었고 그는 두 군대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한국군의 체계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뿌리내린 역사적 맥락을 배웠습니다. 김상병님, 한국말 진짜 많이 늘으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 다르시네요. 동료 카투사 이준영의 말에 제이슨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경험은 힘들었지만 제이슨은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공동체 의식, 책임감, 끈기. 이런 가치들이 그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내면의 힘도 키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 중 우연히 접한 뉴스는 제이슨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제이슨은 즉각 그 발언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이슨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이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이슨은 복무 중에도 자신의 공학 지식을 활용해 군내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미군과 한국군 간의 통신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 공로로 지휘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준호 상병님, 사령부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습니다. 참석 요망합니다. 제이슨은 의아한 표정으로 연대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군 장교들과 한국군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상병님, 귀하께서 개발하신 통신 체계 개선안이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게다가 귀하의 배경도 특이해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 임무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실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했고 제이슨의 이중 문화적 배경과 기술적 전문성은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제이슨은 몇 주간의 연구 끝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의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경제적, 외교적,
전략적 중요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 철수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동맹국들의 신뢰도 하락이 미국의 국익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임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워싱턴까지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 장성이 말했습니다. 제이슨의 분석은 미국 국방부 내에서도 주목받았고 결국 그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방정책 포럼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육군 복무 중이었지만 특별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단순한 전쟁 억제력을 넘어섭니다. 제이슨은 포럼에서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70년간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온 기둥이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철수는 단기적 비용 절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전략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군 복무까지 선택한 그의 개인적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경험은 제이슨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가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발표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이슨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선택이 단순한 개인적 여정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카투사 출신 MIT 학생, 주한미군 철수론 반박하다.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이 제이슨을 일약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CNN, 파크스 누즈 등 주요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분석을 설명했고 트위터에서는 그의 발언이 바이럴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단순한 사실과 데이터일 뿐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제이슨에게 혼란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남은 군 복무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구나. 미국 방문 중 만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 나라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이해와 지지는 제이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이 이제는 그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이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제이슨은 병장으로 진급했고 미디어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군 생활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부대 내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 우리 부대에 진짜 스타가 계셨네요. 동료들이 농담을 던졌지만 제이슨은 겸손하게 웃어넘겼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제이슨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기술적 전문성은 훈련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양국 군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준호 병장은 진정한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그의 지휘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군 생활의 마지막 몇 개월은 제이슨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군사 협력의 미래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논문은 전역 후 그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이 이제 단순한 공학도를 넘어 국제관계와 안보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제이슨의 군 복무가 끝나갈 무렵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MIT를 졸업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대에서 학업을 계속할 것인가? 그 결정은 그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전역을 축하합니다. 김준호 병장님. 제이슨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을 입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년간의 군 생활은 그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학업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제이슨은 서울대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MIT에서의 학점은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었고 한 학기만 더 수강하면 서울대 전기공학부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씨, 저희 삼성전자의 미래기술연구소에 관심 있으신가요? HR 담당자의 연락에 제이슨은 놀랐습니다. 그의 주한미군 관련 연구와 기술적 배경이 알려지면서 여러 기업에서 그를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인재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이슨은 취업 제안들을 감사히 생각했지만 당장은 학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로 돌아온 그는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것도 한국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로 돌아온 제이슨은 학업에 열중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 사이의 안보 협력에 대한 연구도 계속했습니다. 그는 21세기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졸업 논문을 준비했고 이는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 경제, 문화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는 논문에서 주장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의 첨단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향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결정적 우위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이슨의 논문은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대통령 직속 청년자문위원회 일원으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학생이 아닌 한미관계의 젊은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제이슨의 관점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너무 이상적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분석이 현실 정치의 복잡성을 간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이런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제이슨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한미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양국의 군사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을 목표로 했고 제이슨의 독특한 배경은 이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는 기회입니다. 제이슨은 친구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특별한 길을 걸어오셨어요. 이제 그 선택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네요.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선택이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통해 양국을 잇는 가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워싱턴 간 기술협력의 새 장을 열다 김준호 연구원 인터뷰. 조선일보의 인터뷰 기사가 나온 날 제이슨은 인천공항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역할은 한미안보협력연구소의 특별연구원으로 양국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역할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만한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이슨은 노트북을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첫 주는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적응한 생활 방식과 워싱턴의 업무 문화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음에도 이제는 한국식 업무 방식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김 연구원님, 오늘 오후에 펜타곤 브리핑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사의 말에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군을 제대했지만 그가 카투사 시절 작성한 보고서는 여전히 관련 정책 논의에서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에서 제이슨은 주한미군 철수론의 현실적 문제점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군사적 측면만 보더라도 주한미군은 단순한 방어 역할을 넘어 지역 안보의 균형추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 협력의 측면입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했을 때 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구체적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군사통신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기술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브리핑 후 한 고위 관료가 제이슨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연구원님, 당신의 관점이 참 독특하군요. 다음 주에 열리는 아시아 안보 포럼에도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제이슨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연구원을 넘어 한미 관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한계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저 현장에서 경험한 것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할 뿐입니다. 한 달간의 워싱턴 체류 후 제이슨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양쪽을 오가며 일하는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연구실에서 그는 한미기술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태연이 연구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MIT를 포기하고 한국에 오셨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제가 가진 특별한 배경이 우연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했던 거죠. 그의 연구는 점차 학계를 넘어 산업계의 주목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 생태계에 대한 그의 통찰을 원했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양국 비즈니스의 가교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준호 씨의 관점은 정말 귀중합니다. 그는 두 문화를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한 대기업 임원이 평가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그의 중립적 입장이 도전받기도 했고 때로는 양국의 다른 업무 문화 사이에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어려움을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의 미래 협력의 새 패러다임. 제이슨이 한국국방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를 마치자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연구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단순한 군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 경제, 문화적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이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매우 낮다고 봅니다. 실현될 경우 미국이 치러야 할 전략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는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 약화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미나 후 국방부 관계자가 제이슨에게 접근했습니다. 김연구원님의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달 한미 안보회담 준비 과정에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이슨의 삶은 바빠졌습니다. 그는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정부기관의 자문 역할을 수행했고 정기적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 관계자들과 소통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책임이 버겁게 느껴졌지만 그는 자신의 역할에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내고 한강에서 치맥 어떠신가요? 어느 날 저녁 오랜 친구 이준영이 제안했습니다. 제이슨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었네요. 한강변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제이슨은 문득 자신의 선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MIT를 떠나 서울대로 온 결정, 카투사 입대, 그리고 지금의 역할까지.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제이슨은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저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엔지니어였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0살이 된 제이슨은 이제 한미 관계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연구와 자문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는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제이슨의 여정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양국의 대학에서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의 문제입니다. 저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입니다. 그 둘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합니다. 서울대 졸업식 날, 제이슨은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색다른 경로로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정해진 길만이 성공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졸업생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제이슨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넘어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김준호이자 제이슨 김이었고 그 둘은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연설 후 제이슨은 캠퍼스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한미관계의 미래, 자신의 경력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시작될지도 모를 새로운 인연의 미래까지.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불린 자신의 이름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제이슨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이었지만 그의 모든 여정을 상징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국제협력대학원의 박지원 교수였습니다. 다음 학기에 우리 대학원 특강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학생들에게 귀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이슨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제가 경험한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독특한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여정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가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이슨의 선택은 처음에는 모두에게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나서며 제이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봄 하늘은 보스턴의 하늘과 다르면서도 같았습니다. 마치 그의 정체성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제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김의 놀라운 선택과 여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